정부가 종교시설에서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지만 적지 않은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강행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지자체는 이들 교회가 다시 한번 현장 예배를 강행할 경우 임시 폐쇄 조치까지 내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우리 지역에서도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지난 주말 현장 예배를 강행한 교회들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교회들의 방역 강화 지침을 내리면서 현장 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죠. 그런데 지난 23일 하루 인천에서만 이 지침을 어긴 교회가 370여 곳이 인천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네. 이들 교회는 비대면 예배 대신 현장 예배를 강행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인근 지역에서도 적발 사례는 잇따랐습니다. 김포에서는 6개 교회가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 적발됐는데 이들 중 한 곳은 노래 부르기까지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행위는 종교시설 집합 제한 명령에서부터 금지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네, 그렇다면 코로나19 확산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서도 이들 교회가 이처럼 현장 예배를 고집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네, 일부에서는 방역 지침상의 혼선이 있었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정부가 수도권 교회들에게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대신 온라인 예배를 하도록 했는데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도 일부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는 이 인원도 20명 이하로 제한을 해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침을 지키지 않은 교회들 일부, 특히 신도수가 많지 않은 소규모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20명 아래로만 모이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고수하면서 현장 예배를 강행을 했던 것 같고요. 실제로 김포에서 적발된 6개 교회의 경우 6개 모두가 10명 남짓한 신도들이 현장 예배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였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지금 거리 두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런 입장을 내놨다는 건 편법이다 이렇게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네, 무엇보다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소규모 교회라고 해서 또 많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감염 가능성이 적은 건 아니라는 건데요. 그렇죠. 실제 감염 사례를 보면 소규모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우리 지역을 좀 살펴보면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인천 남동구의 한 소규모 교회에서도 집단 감염이 있었는데요. 이곳 교회는 본 예배 후 소모임까지 했고 이 과정에서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 18명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네. 또 인천 부평구에 있는 교회에서도 최근까지 35명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집단 감염이 교회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가족과 지인 그리고 또 다른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앞서 이달 중순 김포에서는 신도수가 11명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들 신도의 직장 동료도 감염이 되면서 해당 회사에서도 확진이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각 지자체들이 강수를 뒀습니다. 네. 이들 교회들이 다시 한번 현장 예배를 강행할 경우 임시 폐쇄 조치까지 내릴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현장 예배를 강행한 교회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예. 다음 주 점검에서도 지침을 무시할 경우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네. 또 김포시도 방역 지침을 무시한 교회에 경고문을 부착했고 다시 한번 대면 예배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회를 임시 폐쇄 조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해당 교회를 고발 조치하는 한편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검사비와 조사비, 치료비 같은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까지도 함께 청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매번 이렇게 뉴스 시간에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하는 아주 시급한 때입니다. 종교도 예외는 없겠죠. 새로운 소식 나오면 또 전해주시죠. 이세진 기자였습니다.